네,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좋은 실적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는 기대치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강력한 실적을 내오다 보니까 그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물론 트럼프의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 영향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가 또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예를 들어서 매년 이제 100%씩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만약에 그 100% 성장률이 70%로 줄어들었을 때 70% 성장률도 엄청나게 좋은 성장률이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100%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죠. 요게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꼭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밀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미국의 이제 관세 리스크, 트럼프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둔화 우려,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다 엔비디아의 하락과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 매출액은 이제 393억 불, 시장 컨센서스를 3%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컨센서스였지만 그걸 조금이나마 더 상회했으니까 진짜 좋은 실적은 맞죠. 전사 EPS 0.89불로 시장 컨센서스 0.84불을 6%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PER이 100배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성장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이 엔비디아고, 블랙을 아키텍처 기반 매출액은 110억 불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의 전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은 이제 356억 불, 게이밍 매출 부분은 25억 불. 원래 엔비디아는 게이밍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근데 그래픽 처리 장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갔냐? 고사양 게임에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높은 사양의 GPU가 필요하겠지만, 그래픽 그 작업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보다는 게임을 대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에 주로 고사양 GPU가 들어갔고, 이 게임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을 보시면 게이밍 부분 매출은 25억 불,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은 356억 불이잖아요. 10배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현재 전체 매출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썸네일에 써드리는 대로 어쨌든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입니다. 근데 전망은 좋아요. 근데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때 가장 핵심은 생성형 AI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만들어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럼 기존에는 저장만 했다가 저장하고 생성한 걸 또 저장하고 기존 그 다른 그 정보들을 또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폭증이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향 GPU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의 기대치를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절대치로는 좋은 실적을 장기간 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주식을 사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니지만요.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폭풍 성장을 한 건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그럼 이 데이터 센터가 폭풍 성장한 계기는 뭐예요?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챗 GPT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말도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 오픈 AI의 챗 GPT로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했고, 이걸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고, 그에 따른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가 그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 네, 이런 업체들이 챗 GPT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이던스를 봤을 때 전사 GPM 가이던스가 71%, 시장 컨센서스 72%, 1%포인트 하회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높은 기대치라 그래요. 71%가 낮습니까?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72%가 예상치였으니까 요거를 굳이 악재로 잡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적은 참 좋았다. 하지만 기대치는 너무 높다. 요거고 이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죠. 젠슨왕이 향후 100배 많은 AI 칩 소비를 기대한다. 젠슨왕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대단하기는 합니다. 동양인 출신으로서 엔비디아의 철학을 적용시키고 망할 뻔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투자를 받아서 정말 극단의 위치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남고, 지금 엔비디아 보시면 미국에서 거의 선호 직장 1, 2위를 다투거든요. 네, 그만큼 엔비디아 입지가 높고 퇴사율도 굉장히 낮아요, 엔비디아가. 직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사업 문화에 미국의 장점과 동양의 장점을 합쳤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의 장점은 되게 열심히 성실히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젠슨왕도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고 열심히 한 스타일인데, 또 위계 질서가 동양 문화의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자유로운 문화가 핵심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게 엔비디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 직원 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부장, 차장, 대리 알고 있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정치질이나 이런 게 거의 없대요. 이런 문화를 또 열심히 또 노력하는 동양 문화와 결합시켜서 현재 엔비디아가 탄생했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AI 얘기로 돌아와 보면 AI 반도체 블랙엘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루빈의 출시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블랙엘과 루빈까지 이어지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뭐 메타, AMD 들의 AI 반도체 시장 진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잖아요.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지위가 이어질까?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쿠다라는 이제 아키텍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를 다룰 때 AI 반도체를 다루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컴퓨터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고 적용시키고 자사의 시스템에 맞게 AI 반도체를 최적화시키고, 이러려면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에 최적화가 돼 있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만큼 구축한 업체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쓰던 쿠다를 버리고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락인 효과죠.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패드랑 아이폰, 아이맥 이런 것들을 다 묶어놓은 것처럼 고효율의 연동성으로 엔비디아도 쿠다라는 생태계로 엔비디아 GPU에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묶어놓은 것이 쉽게 깨지긴 어렵다. 물론 AMD가 연합을 구축해서 최근에는 쿠다를 깰 만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지는 앞으로도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건 뭐죠? 결국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어떤 HBM 업체와 계속해서 손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는 어쨌든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여기 나오는 기사를 보면 예전에 블랙엘 공급 지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AI 인프라에는 부정적인데 삼성전자에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GB200에는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됐는데, 올해 출시 예정인 최고 사양 모델 B300에는 HBM3 12단이 적용이 됩니다. HBM 개선을 진행 중인 삼성으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도 하고 비메모리, 메모리 다 하지만 당분간은 메모리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에 대한 집중하겠다는 건 뭐죠? HBM, 그 다음에 CXL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CXL은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춰졌던 삼성전자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엔비디아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사실상 HBM을 다 받고 있지만 향후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로부터도 HBM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삼성전자에는 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본다는 게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엔비디아와 파생되는 종목을 보유하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는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 실적은 참 좋았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아지기는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자.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